인도네시아에는 땅의 울림과 바다의 숨결이 함께 살아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산들은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고, 밀림은 스스로 숨쉬듯 생명으로 가득하며, 바다는 아직 사람이 다 알지 못한 이야기들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쉬운 여행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곳. 거대한 자연이 자기만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군도의 나라 인도네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파다르섬. 여정은 지형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파다르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여행자들의 대표 사진처럼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섬의 능선은 부드럽게 갈라지며 세 개의 만을 품고 있고, 그 해변마다 모래빛도 흰색, 검은색, 분홍빛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뜨거운 열대의 햇살 아래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은 오래된 자연의 전망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정상에 서면 눈앞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말문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카메라로 담기 전에 먼저 두 눈으로 오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파다르섬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닙니다. 코모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무인도라서 이곳에서는 사람의 소리보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플로레스해의 물결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시간은 해가 떠오를 무렵입니다. 황금빛 햇살이 메마른 언덕의 윤곽을 천천히 비추고 그 아래로 짙푸른 바다가 강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파다르섬은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막 펼쳐보기 시작한 거대한 자연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브로모 화산. 바닷바람이 머물던 풍경을 뒤로 하고 이제 자바섬의 깊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 바로 웅장한 브로모 화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아니지만 모래의 바다라 불리는 넓은 화산재 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브로모 가까이 가려면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검은빛 화산자의 들판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을 달리다 보면은 낯선 행성 위를 건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공기에는 유황 냄새가 은근히 섞여 있고 분화구에서 피어오르는 영희는 이 산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연의 힘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브로모 화산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깃든 탱게르 사람들의 깊은 신앙입니다. 해마다 야드냐 카사다 의식이 열리면 지역 사람들은 분화구 가장자리까지 올라가 꽃과 농산물 가축 등을 바치며 산의 신에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분화구 아래에서 들려오는 낮고 묵직한 울림을 들으면 브로모가 단순한 화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서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군도의 다른 산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마다카리프라 폭포. 뜨거운 화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조용한 쉼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다카리프라 폭포입니다. 이곳은 마자파잇 왕국의 전설적인 장군 가자 마다가 명상하던 땅으로 전해집니다. 폭포에 닿기 위해서는 좁은 협곡을 따라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이끼 낀 절벽 사이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려 마치 하루 종일 가는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초록빛은 깊고 선명하며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자연이 들려주는 조용한 음악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마다카리프라는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자바 섬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폭포 가운데 하나로 약 2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맑은 원형 웅덩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거대한 바위 통로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고개를 들면 울창한 식물 사이로 작은 하늘 조각이 보이고 그 아래로 물 한 개가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곳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장소라기보다 다시 길을 떠나기 전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게 하는 공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은 이렇게 거친 힘과 고요한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줍니다. 린자니 화산? 인도네시아의 산들 가운데 린자니 화산은 가벼운 여행과 진짜 모험을 조용히 갈라놓는 곳입니다. 롬복 섬의 하늘선을 지배하듯도 우뚝 서 있는 이 거대한 산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구리로 알려져 있으며 오르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체력과 마음을 함께 시험하지만 분화구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 고생은 오래 남는 기억으로 바뀝니다. 눈앞에는 깊고 푸른 새가라안악 호수가 펼쳐지고 그 물 위로 젊은 화산 바루자리 봉구리가 솟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땅의 자연이 아직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린자니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울창한 숲길을 지나지만 어느새 검은 화산암이 드러난 메마른 비탈로 이어집니다. 같은 산 안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린자니는 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거나 온천에서 의식을 치르기 위해 오르는 순례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으로는 힘든 길이지만 마음에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여정입니다. 이곳에 서면 한 장소 안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아름다움이 담길 수 있는지 조용히 묻게 됩니다. 보로부두르 사원, 자바섬 중부로 향하면 오랜 시간을 견뎌 온 거대한 유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유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 구조 자체가 돌로 만든 거대한 만다라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례자가 욕망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글게 이어지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벽면 가득 새겨진 2600개가 넘는 부조가 눈길을 붙잡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장면들은 화산암 위에 기록된 신앙과 역사의 책처럼 느껴집니다. 보로부두르는 긴 세월의 침묵과 화산 활동을 견디며 인간의 인내와 헌신이 무엇인지 조용히 말해줍니다. 보로부두르의 가장 깊은 순간은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엔 찾아옵니다. 위쪽 단에 오르면은 종 모양의 스투파들이 둘러서 있고 그 안에는 명상하는 부처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케두 평야 위에서 천천히 걷히고 멀리 보이는 화산들의 윤곽이 분홍빛 하늘 아래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주변의 시간마저 잠시 느려지는 듯합니다. 보로부두르는 단순한 고고학 유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뛰어난 기술의 증거이자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고요함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리듬의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코모도 섬 동쪽으로 배를 타고 나아가면은 풍경은 점점 더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처럼 알려진 코모도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 질서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듯합니다.
해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방문객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햇볕은 거칠게 대지를 내리쬐입니다.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이 군도의 가장 유명한 존재 코모도 왕 도마뱀을 만나게 됩니다. 몸길이가 3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파충류가 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 침착함 뒤에 숨은 힘이 조용히 전해집니다. 코모도 섬이 놀라운 이유는 이른바 살아있는 화석기라 불리는 동물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거칠지만 그만큼 강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내원들이 끝이 갈라진 나무 막대를 들고 동행하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닙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후각이 매우 예민해 먼 거리의 먹이 냄새까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 너머에는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립니다. 황갈색 언덕은 푸른빛 바다와 맞닿아 있고 그 대비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선명합니다. 코모도 섬은 아직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자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나토라자. 삶과 이별의 경계가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곳을 꼽는다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타나토라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가족이 장례를 준비할 때까지 고인을 집안에 모시고 잠든 사람을 돌보듯 함께 지낸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배 모양 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통코나는 그런 의식과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분위기는 어둡기보다 조상을 향한 존중과 가족의 마음이 모이는 자리로 다가옵니다. 타나토라자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레모 절벽입니다. 이곳에는 고인의 모습을 본떠 나무로 만든 타우타우 조각상이 높은 절벽 위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내려다보는 농일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이 지역에서 이별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삶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보다 예를 다하는 마음이 먼저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타나토라자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깊은 풍경을 지나면 이제 눈과 마음을 쉬게 해줄 또 다른 빛깔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크비치. 코모도 제도로 다시 돌아오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해변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핑크비치입니다. 이곳이 세계적으로 사진에 자주 담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있어 청록빛 바다와 마주하는 모습이 참 특별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색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흰 모래에 붉은 산호 조각이 잘게 섞이면서 만들어진 자연의 결과입니다. 물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은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오고 발밑의 모래는 한층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강한 햇살 아래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참 편안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매력은 해변 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물안경만 쓰고 바다에 들어가도 물속에는 놀랄 만큼 다채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산호는 해변의 색감만큼이나 선명하고 생기 있고 그 사이를 열대어 떼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보호구역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이라 물이 맑고 투명해서 바닷속 풍경이 한층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헤엄치다 보면은 자연이 주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온함을 마음에 담은 채 이제 다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 레보 전통 마을? 왜 레보에 가려면 조금 땀 흘릴 각오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도시의 리듬에서 잠시 벗어나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레보는 플로레스 섬 산속 해발 약 1200m 높이에 자리한 망가라이족의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까지는 습한 숲길을 몇 시간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안개 사이로 7채의 원뿔형 전통 가옥 은바루 니안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피로는 조용히 잊히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짚으로 지어진 이 집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조상들의 지혜이자 자연과 함께 살아온 건축의 흔적입니다. 왜 레보가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독특한 집 모양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은 웰루라는 환영 의식으로 먼 길을 찾아온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대나무 바닥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구름이 문 앞까지 내려앉은 아침에 현지 커피를 나누는 시간은 삶의 속도를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자동차 소리도 거의 없는 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와 산의 기운만 조용히 흐릅니다.
왜 레보는 인도네시아의 진짜 보물이 늘 쉬운 길 끝에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차분히 알려주는 마을입니다. 이젠 화산? 세상에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풍경을 품은 곳이 있는데 자바섬 동쪽 끝에 이젠 화산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한밤중 별빛 아래 이 산을 오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푸른 불꽃 현상입니다. 이것은 푸른 용암이 아니라 600도가 넘는 뜨거운 유황가스가 공기와 만나 타오르며 만들어내는 불빛입니다. 어두운 바위 틈을 따라 정의빛처럼 흐르는 그 장면은 참 묘하고도 강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낯설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젠 화산은 신비로운 풍경만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날이 밝아 푸른 불꽃이 사라지면은 분화구 안에는 선명한 청록빛 산성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강한 산성을 지닌 호수로 알려져 있고 둘레에는 짙은 노란빛 유황지대가 둘러서 있어 풍경의 인상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도 많은 현지 광부들은 유독한 연기를 견디며 최대 80kg에 이르는 유황 광물을 짊어지고 길을 오갑니다.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숙연해집니다. 이제는 아름다움과 인간의 강인함이 함께 남는 오래 잊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타나롯 사원, 화산의 연기가 남긴 강렬한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발리에서 가장 평온하고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 타나롯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인도양의 거센 파도가 오랜 세월 깎아 만든 바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은 사원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래서 바다 위의 땅이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립니다. 타나롯은 발리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바다 사원들 가운데 하나로 섬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성스러운 바다뱀이 머물며 나쁜 기운으로부터 사원을 지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타나롯이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해가 서서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입니다.
사원의 실루엣은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고 파도는 바위에 부딪히며 깊은 소리를 냅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한 장소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발리 특유의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사제들이 바위에서 솟는 성스러운 샘물로 축복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오래된 믿음이 이어지는 공간임을 느끼게 됩니다. 타나로 쓴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축과 거친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제 이 바다의 풍경을 지나 인도네시아의 푸른 내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중푸팅 국립공원. 이제 길은 보르너 섬의 깊은 숲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풍경은 어느새 빽빽한 열대우림으로 바뀌고 사람은 숲속 길보다 강줄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탄중푸팅 국립공원은 야생 오랑우탄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보호구역이자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 여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은 전통 배인 클로톡에 올라 세코니에르 강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배는 잠시 머무는 집이 되고 엔진 소리와 열대 새들의 울음소리가 섞이면서 오래전 탐험길에 오른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캠프 리키 같은 보호센터에 내려 숲속의 오랑우탄을 만날 때입니다. 나무 위를 능숙하게 오가며 가지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은 조용하지만 깊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랑우탄의 눈을 바라보면 쉽게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동물이라기보다 우리와 가까운 생명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숲 한가운데서 지켜보면 이 풍요로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탄중푸팅은 동물과 숲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두코노 화산, 브로모 화산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젠 화산이 신비로운 분위기로 기억된다면 할마헤라 섬 깊숙한 곳에 있는 두코노 화산은 쉼없이 분출하는 거친 힘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화산 가운데 하나인데 의외로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아 더 외딴 느낌이 강합니다.
관광지처럼 정돈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만큼 자연의 맨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두코노는 1930년대부터 거의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오며 제기둥과 용암 덩어리를 끊임없이 뿜어왔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도 회색 화산재가 덮인 황량한 풍경이 이어져 땅의 기운이 얼마나 거센지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두코노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면 마치 지구 깊은 곳의 맥박 소리를 바로 곁에서 듣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굉음은 제트기 엔진처럼 계속 울리고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공기마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긴장감과 경이로움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곳에서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저 제 힘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유황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발밑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인도네시아라는 군도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땅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강한 에너지로 가득한 이 장면은 다시 자바의 전통과 고요함으로 넘어가기 전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마지막 여운이 됩니다. 오부스 깊은 계곡과 에메랄드빛 논 사이에 자리한 우붓은 발리의 정신적인 중심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빼놓기 어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 이곳에서는 하루의 흐름이 매일 울리는 작은 공양과 가물란 음악 소리에 맞춰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잘 어우러진 부티크 호텔과 웰니스 휴양 공간도 매력적입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은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미술관과 공방에서는 현지 장인들이 오래된 기술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붓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가는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우붓을 둘러싼 자연도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의식 있는 생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풍경이 곳곳에 이어집니다. 이끼 낀 사원들이 숲과 함께 숨쉬는 몽키 포레스터는 오래된 모험 이야기 속 한 장면처럼 다가오고 뜨갈랄랑 계단식 노는 산비탈 위에 끝없이 이어지는 초록 계단을 그려놓은 듯합니다. 비가 잦은 계절이 끝나갈 무렵에는 계곡과 논이 더 짙은 초록빛으로 살아납니다. 이곳에서는 인간과 신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발리의 트리, 히타, 카라나 정신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우붓은 평범한 휴양지를 넘어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조용한 쉼표 같은 곳입니다. 풀라우 분긴? 풀라우 분기는 작은 섬이지만 사람들의 끈질긴 삶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곳에는 숲도 넓은 들판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산호 위에 지어진 집들이 촘촘히 이어져 마치 미로 같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다 유목민으로 불리는 바조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기 위해 좁은 공간 속에서도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사생활은 넉넉하지 않지만 이웃 간의 정과 협력은 무엇보다 단단합니다. 심지어 이곳의 염소들까지 물고기를 먹으며 환경에 맞춰 살아간다고 하니 사람과 동물이 모두 바다 곁의 삶에 적응해온 셈입니다. 플라워 분긴의 골목을 걷다 보면은 행복이 꼭 넓은 공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호돌을 쌓아 바다 쪽으로 조금씩 땅을 넓히고 그 작은 변화가 온 마을의 기쁨이 됩니다. 집과 집은 가까이 붙어 있고 사람들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집니다. 바다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삶터이며 마을을 둘러싼 유일한 경계입니다. 이 작은 섬을 떠날 때쯤이면 이렇게 좁은 땅 안에 어떻게 이토록 큰 마음과 공동체의 힘이 담길 수 있는지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프람바난 사원, 자바섬 중부로 향하면은 하늘을 향해 곱게 솟아오른 듯한 거대한 사원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프람바난 사원입니다. 9세기에 세워진 이 힌두교 사원 단지는 보로부두르와 나란히 이야기될 만큼 규모와 아름다움이 뛰어난 건축 유산입니다. 뾰족하고 날렵하게 올라간 탑들은 힌두교의 세신 브라흐마와 비슈누 시바에게 바쳐졌고 벽면에는 라마야나 이야기가 놀라울 만큼 섬세한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두운 화산암으로 지어진 사원 사이를 걷다 보면 자바의 뜨거운 햇살 아래 오래전 왕국의 영화와 깊은 신앙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프람바난이 특히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사원의 돌벽이 은은한 금빛을 머금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한층 더 신비로워집니다.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프람바나는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힌두 문화가 얼마나 깊고 화려하게 꽃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또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라마야나 발레 공연은 사원이 조명을 받아 배경처럼 서 있을 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역사와 신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이 시간을 지나면 이제 자연이 만들어낸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클리무트 화산, 플로레스 섬 한가운데에는 세계 지질학에서도 손꼽히는 신비로운 장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클리무트 화산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산의 높이가 아니라 분화구 안에 자리한 세 개의 호수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세 호수가 서로 다른 색을 띠고 그 빛깔이 예측하기 어렵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록빛으로, 때로는 붉은빛이나 짙은 검은빛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속의 광물과 화산가스가 서로 반응하면서 이런 세계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 클리무트의 호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원히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 호수는 각각 젊은이들, 나이든 이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새벽에 정상에 올라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그 아래로 선명한 호수 빛깔이 드러나는 순간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클리무트는 지질학적으로도 흥미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자연과 믿음이 깊게 맞닿아 있는 장소입니다.
이 신비로운 산을 지나면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맑고 투명한 바다를 향해 천천히 이어집니다. 켈링킹 비치. 현대 여행의 대표 장면처럼 널리 알려진 곳을 꼽자면 누사페니다 해안에 있는 켈링킹 비치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울퉁불퉁한 절벽 끝에서 바라보면 바위 능선이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나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티렉스 절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사진으로 많이 접한 풍경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절벽 끝으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한참 아래에서는 짙푸른 파도가 하얀 모래사장을 향해 거칠게 밀려듭니다. 그 압도적인 높이와 넓이를 눈앞에서 마주하면은 숨이 잠시 멎을 만큼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곳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켈링킹 비치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은 나무와 밧줄로 만든 다소 거친 계단 형태라 고소공포가 있는 사람에게는 만만한 코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끝까지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때 묻지 않은 해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덜 닿은 듯한 풍경 속에서 바다는 더 거칠고 자연의 힘은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긴장과 해방감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잔잔하고 평온한 물가가 자연스럽게 그리워집니다. 티르타 강가 물의 궁전. 발리 동쪽으로 향하면 고요한 물소리와 정원이 어우러진 티르타 강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20세기 중반 카랑아셈의 마지막 왕이 세운 물의 궁전으로 연못과 분수 정원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름은 겐지스의 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발리 사람들에게는 정화 의식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연못 위에 놓인 돌판을 따라 걸을 때입니다. 발 아래로는 색이 선명한 커다란 비단잉어들이 천천히 모여들고 물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는 듯한 느낌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한층 느리게 만듭니다. 티르타 강가의 분위기는 화려하다기보다 오래도록 품격을 간직한 정원에 가깝습니다. 힌두신과 수호신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은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고 층층이 솟는 분수 주변으로는 짙은 초록의 식물이 자연스럽게 둘러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산책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는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고 그 소리는 오래 머물수록 더 깊이 스며듭니다. 티르타 강가는 발리 왕실의 세련된 감각과 섬을 지탱하는 물에 대한 깊은 존중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우아한 쉼을 지나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더 거칠고 낯선 경계로 향하게 됩니다. 술라웨시 섬. 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 군도 안에서도 유난히 흥미롭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섬입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알파벳 K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난초처럼 가지를 뻗은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진 환경 속에서 독특한 자연이 발달해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동식물도 많습니다. 북부의 숲에는 검은 벼선숭이가 살고 부나켄의 바다는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특별한 장소로 꼽혀왔습니다. 험한 산맥과 하얀 모래, 해변, 빽빽한 맹그로브 숲이 한 섬 안에 어우러져 있어 술라웨시는 작은 대륙처럼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술라웨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삶과 거친 지형입니다. 길이 쉽지 않고 지역마다 풍경이 크게 달라서 이 섬은 대규모 관광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오래 간직해 왔습니다. 해안을 따라 배를 타거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아직도 전통이 일상의 흐름을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술라웨시의 마을과 숲 바다에는 저마다 생물학적 이야기와 문화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익숙한 여행보다 낯선 발견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자연의 뿌리를 따라온 이 여정은 이제 마지막 새 장소를 향해 천천히 이어집니다. 름푸양 천국의 문. 발리 동쪽 름푸양산 자락에는 새 속의 세계와 신성한 세계를 나누는 듯한 문이 서 있습니다. 프라 름푸양 루후르 사원의 천국의 문으로 알려진 이곳입니다. 발리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9 사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얀 돌기둥 사이로 발리 사람들이 신들의 거처로 여기는 아궁 화산이 들어오면은 마치 모든 것이 정확히 맞춰진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산과 사원 하늘이 한 화면 안에서 조용히 균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름푸양의 진짜 의미는 유명한 사진 한 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원 단지는 모두 7개의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 쪽으로 향하려면 회색 원숭이들이 사는 숲길을 지나 17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길을 오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경건해집니다. 기도 소리와 향 냄새, 산항해가 한데 섞이면서 이곳이 단순한 전망 명소가 아니라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름푸양은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위를 향해 걷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지나면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서 기다리는 더 넓은 바다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와야그 라자 암팟. 만약 지상에서 가장 낙원에 가까운 풍경을 한 곳만 꼽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라자 암팟의 와야그를 떠올릴 것입니다. 산호 삼각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숲을 이고 바다 위로 솟아오른 수많은 석회암 섬들이 미로처럼 펼쳐지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열대의 햇살 아래 바위 봉우리를 힘겹게 올라 정상에 서면 발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빛과 초록빛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세계 층위가 너무 맑고 또렷해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유리 위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물이 워낙 투명해 위에서 내려다봐도 쥐가오리나 산호초 주변을 도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어렴풋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와야그의 진짜 놀라움은 바다 아래에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품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산호와 어류의 다양성이 놀라울 만큼 뛰어납니다. 외진 위치 덕분에 비교적 손이 덜 닿았고 현지 공동체의 보호 노력도 이어지면서 이 특별한 풍경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청록빛 석고 사이를 배로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거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오래전 지구의 모습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와야그는 이 여정의 가장 눈부신 절정이자 자연이 자유롭게 숨쉴 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울루와투 사원,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풍경을 지나온 1시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울루와투 사원만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장소도 드뭅니다. 발리 남쪽 끝 인도양의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70m 높이의 절벽 위에 이 사원은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루와투는 단순히 절벽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하루가 저물수록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땅이 끝나고 끝없는 푸른 바다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옛 발리의 수행자들은 넓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을 마지막 장면으로 삼기에 좋은 이유는 해질 무렵 열리는 케찹춤 공연 때문입니다. 태양이 바다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을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이면 여러 남성들이 원을 이루고 앉아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내며 라마야나 이야기를 몸짓으로 풀어냅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파도 소리가 계속 울리고 사람의 목소리와 노을빛이 한데 어우러지며 여행의 끝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울루와투는 화산과 숲, 바다와 사원을 지나온 이 여정의 마지막 쉼표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자연의 나라가 언젠가 다시 우리를 부를 것 같은 여운을 남깁니다.